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능성 평발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능성 평발은 어떤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다리는 바닥에 아치가 있거든요. 아치가 있는데 이 체중이 실렸을 때 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지면이 발바닥이 평평하게 닿는 걸 이제 기능성 평발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평발이라고 하면은 그냥 발바닥이 그냥 평평한 거잖아요. 아치가 없이. 근데 기능성 평발은 말한 것처럼 아치가 있지만 체중이 실릴 때는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발처럼 되는 건데요. 이 기능성 평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쿼트를 예를 들어봤을 때 스쿼트를 할 때 기능성 평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치가 무너지겠죠. 아치가 무너지면서 그러면 발목이 이걸 프로네이션인데 프로네이션 돼버리면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 경골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릎도 움직이면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거 발구스라고 하는데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대퇴골도 안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발목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무릎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골반에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성 평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아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아치를 살려줄 수 있는 동작 자체가 이거 인버전이라고 해요. 인버전. 안쪽이 들리는 걸 이제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인버전 시켜주는 근육을 우리가 단련을 시켜주시면 안 돼요. 반대로 오면 이버전 시켜주는 근육을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러면 이버전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버전인 근육은 뭐 스트레칭이나 릴리즈 시켜주고 인버전 되는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강화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능성 평발을 평가해 보고 어떻게 이제 재활 운동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기능성 평발을 측정을 할 건데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발은 보시면 내측에는 아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바깥쪽에도 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횡아치라고 해서 총 발바닥에 3개의 지금 아치가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성 평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측 아치의 높이를 제가 측정을 할 거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뭐죠? 복숭아뼈죠. 내측 복숭아뼈.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이제 너비큘라란 뼈인데, 그래서 그따가 제가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좀 칠할게요. 그래서 이 체중이 실리지 않았을 때의 너비큘라 높이와 체중이 실렸을 때 높이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우선 이렇게 한번 높이를 측정해 볼게요. 지금은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측정하고요. 이제 제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높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체중이 실렸을 때와 안 실렸을 때의 너비큘라의 높이 차이를 갖고 이 발이 아치가 체중이 실렸을 때 아치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래서 기능성 평발이냐 아니냐 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약 0.5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이제 기능성 평발이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게 돼요. 기능성 평발일 경우에 스쿼트랑 운동을 할 때 보세요. 이렇게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무거운 거 들고 앉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게 아치가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이게 무너지면서 이게 프로네이션 된다고요. 프로네이션. 이렇게 무너지는 게 프로네이션이고 이렇게 들려버리면 이제 수피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프로네이션이 도는 거예요. 돌면 어떻게? 혼자 도나요? 발목만? 그러면 당연히 경골도 이렇게 돌고 무릎도 안으로 들어가고 대퇴골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앉을 때 이렇게 돼. 이렇게. 정렬이 무너지면서 그러면 발목에도 손상이 올 수 있고 무릎, 고관절에도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치가 안 무너지게, 그러면 아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치가 안 무너지게 들리는 아치를 들어주는 근육, 이 동작 자체 이게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인버전 시켜주는 근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후경골근이 있어요. 정결골근하고 후경골근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특히나 정결골근도 중요하지만 후경골근이 되게 얘를 인버터라고 해서 인버전을 좀 강하게 시켜줄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후경골근 운동하고 반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인버전, 우리가 지금 필요한 운동이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동작은 이쪽이 들리는 건 이건 2버전이라는데 2버전 시켜주는 근육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비골근, 장비골근, 단비골근, 비골근들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근육들은 너무 타이트하니까 얘네 릴리즈 시켜주는 거죠. 폼롤링도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쪽 비골근 쪽은 이렇게 이버전 시키는 근육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인버전 시켜줄 수 있는 근육은 우리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아치를 무너뜨리는 이 비골근을 먼저 이렇게 좀 폼롤링으로 근막 이완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골근이, 아치를 무너뜨리는 비골근이 릴리즈 될 수 있게끔, 릴렉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좀 타이트해지는 근육을 먼저 좀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골근이 좀 릴렉세이션 되지 않아 버리면 후결골근이 반대편 기랑자가 후경골근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얘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얘를 먼저 좀 풀어줘서 인입이 시켜주는 거죠. 억제 시켜주는 거죠. 억제를 시켜주고 나서 이제 아치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아마 이런 운동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숏풋 엑서사이즈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가락에 힘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빅토 엄지발가락을, 엄지발가락 나머지 발가락들을 이렇게 플렉션, 굽을 굴곡시켜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플렉서, 할라커스 롱거스, 뭐 플렉서, 디지털 롱거스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운동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얘를 땅을 짚으면 아치가 좀 발등이 어떻게, 아치가 좀 올라오죠.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는 같은 운동이라고 해도 근육은 정상 기록보다 약간 더, 플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굴곡시켜준 근육 같은 경우는 평상시 근육보다 약간 더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더 강하게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탄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상태보다는 약간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줘요. 뒤꿈치를 들어줘요. 뒤꿈치를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뒤꿈치를 들어준 상태에서 하면 훨씬 더 엄지발가락에 플렉서, 디지털 롱거스랑 할라커스 롱거스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져요. 더 강하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뒤꿈치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강하게 땅을 발가락들이 더 세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치가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후경골근이 이렇게 발을 들어주는, 아치를 살려주는 인버전이라는 기능과 더불어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과 더불어서 이렇게 플랜타 플렉션이라고 하죠. 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카프레즈를 해주는 카프레즈 해주면서 발가락에 힘을 줘서, 엄지발가락에 힘 줘서 땅을 강하게 밀면서,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후경골근을 같이 트레이닝 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능성 평발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방법하고 기능성 평발을 개선할 수 있는 교정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